우리 원근이 형의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에 동의. 이거 뭐 챗GPT로 요약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나 지금 맨유에서는 팔아야 한다 또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 한 번만 정리드리자면 바이아웃을 예, 예. 지불하는 구단이 예, 있고 예, 브루노가 예. 동의를 했을 때 오케이. 어쨌든 우리 조금 다시 이제 관련자들로 돌아가 볼 시간인데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토론인데 토론의 주인공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최원근입니다. 이제 작은 공을 쏘아 올리셨었어요. 작은 공 맞나요? 일단 작았어요. 분명히 시작은 작았고. 작았지. 제가 이 대본을 봤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투펀치가 나를 담그려고 하는구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원근 위원이 한 댓글에 그러니까 작년이 답을 달았어요. 네, 작년이 아니라 이게 아모림 이제 경질되고 아, 나서 맞아요. 이제 시작은 그때였죠.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정확하게. 상황을 먼저 설명을 오케이, 드리면은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때 좀 말을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당시에 좀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오케이. 피로도 이슈. 사람이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머리에 이제 악마가 씌인다. 일단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도 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이게 브루노를 팔아야 되냐 남겨야 되냐 사실 이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브루노가 지금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요. 이게 한 6천만 유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남겨져 있고 기자들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아마 유럽의 상위 구단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레바민이라든지 이런 상위 구단들만 이제 적용이 되는 그 바이아웃이 있는 걸로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팔아야 되냐 남겨야 되냐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바이아웃 조항만 이제 발동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로지 브루노의 선택이거든요. 구단은 개입이 안 되죠. 네, 개입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팔아야 되냐 남겨야 되냐보다도 오히려 브루노가 만약에 팀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이번 여름에 떠난다고 했을 때 이 팀의 미래가 있느냐. 그치, 사실 그게 중요한 네, 거죠. 과연 브루노 없이도 이 팀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최원근 해설위원님, 급해 매각하라는 생각은 바뀌셨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제 거기에 대충 세보니까 이제 20줄 이상의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형님이 맞죠, 이거는? 네. 아 당연히 맞죠. 또 저를 사칙을 하겠어요. 여러분. 댓글이 달린 지 2시간 만에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아주 예의 바르게 뭐 안녕하세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러고 주르르르. 어쨌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야기였고 주제를 설명하기도 전에 급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또 따로 해주셨는데 네, 정리를 먼저 하고자 저희가 토론을 할 주제는 브루노 없는 맨유의 미래 괜찮다 안 괜찮다로 갈 거예요. 근거나 여러 가지 주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워낙 또 이번 시즌 2026년 들어서 너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계를 또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그쵸. 또 같이 중계했던 경기에서는 맨유 역대 단일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 네. 1위까지 16어지. 지금 페이스가 아직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망의 프리미어리그 21도움을 기록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떤 선수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너무 좋은 선수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일단 본인이 직접 압박하면서 상대 수비수에게 혼동을 안겨다 줄 수도 있고 본인이 박스 침투를 해가지고 직접 득점도 할 수 있고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 이끌고 아니면 키패스 해가지고 어시스트도 할 수 있고 워낙에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모든 공격형 미드필더를 통틀어도 거의 1왕에 가깝지 않나. 저희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러 가면 선출들이 볼 달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조기축구 가도 볼 달라고 자기한테 볼 달라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있다. 나한테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데 선출 중에 선출 느낌이에요. 항상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죠. 보이는 게 그 선수들 중에서도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선수는 레벨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수의 어떤 기량도 기량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는 자기 팀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팀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특히 명문 구단이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런 명문 구단에 내가 속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자부심을 누군가한테도 공유해주면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 브루노가 딱 그런 캐릭터성을 좀 지니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24년도에 이제 맨시티 잡고 FA컵 우승했을 때 이제 결승 앞두고 썼던 편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는 출산도. 팬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래서 이 선수를 응원했고 이 팀을 응원했지 힘들다가도 그런 편지 하나 딱 보면은 이 선수가 우리 주장이지라고 그 자부심이 생기면서 그 팀을 응원했던 이유를 딱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낭만 있지 않아요? 낭만이 있죠. 요즘에 사실 낭만 있는 좀 선수들 많이 가슴 없어요. 뜨겁게 만드는 네. 선수가 잘 없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데 이런 그러니까. 캐릭터적인 면모에서도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네. 모든 게 다 완벽해. 맨유 팬으로서 직접 또 바라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소개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9, 20 후반기 브루노 이제 왔을 때부터 거의 매 경기를 이제 다 봤으니까 풀타임으로 제가
제가 브루노의 첫 번째 골을 직관을 했고요. 첫 번째 와. 어시스트를 직관을 했어요. 무슨 경기? 첫 번째 어시스트가 이제 브루노의 두 번째 경기 첼시 원정 경기였는데 네, 그 경기에서 브루노가 맥과이어 그 코너킥 어시스트 한 거. 이게 제 그 SNS 계정에도 있습니다. 아, 그 그때는 영상. 거기에 네. 그냥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여행? 그냥 여행 아, 갔어요. 여행으로? 네. 오. 확실히 득점 능력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브루노가 제일 좋았을 때가 저는 여전히 이제 20-21 시즌. 이때는 진짜 언터처블이라고 생각을 두 번째 하거든요. 시즌. 20-21 시즌이 브루노가 18골을 넣었어요. 리그에서만. 그러니까. 리그에서만. 지금이 이제 8골인데 그 8골 중에 4골이 이제 페널티킥 골이거든요. 음. 박스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선수가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가 네, 들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운동 능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찬스 메이킹 지표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찬스 이제 크리에이티드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찬스 생성이 지표가 언제 찍히느냐? 언제 찍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슈팅으로 연결돼야. 맞아요. 네. 패스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돼야. 맞아요. 그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든 아니면 홈런이 되든 무조건 그 패스 받은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하면은 맞아요. 이게 찬스 생성이라는 그 스탯으로 찍히는 거예요. 근데 찬스 생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이제 뭐냐? 패스를 받은 선수한테 옵션이 슈팅 말고는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아하. 거죠. 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브루노가 패스를 주고 다시 그 박스 안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 숫자가 예전만큼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본머스전. 그 경기를 브루노를 진짜 좋게 봤거든요. 경기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브루노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때 브루노의 스탯을 좀 까봤어요. 마이클 캐릭 부임하고 나서 10경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브루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됐잖아요. 이 10경기 동안 본머스전이 볼 터치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스 안쪽 터치도 이 10경기 동안 공동 최다였고요. 제일 인상적인 거는 슈팅 중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이제 브루노가 본머스전만 4번을 가져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본머스전 이전에 그 9경기 캐릭 지도하에 그 9경기에서 모두 합해가지고 박스 안 슈팅이 4번이었어요. 그 9경기 다 합한 거랑 본머스 한 경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뭔가 좀 변화가 있었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날따라 뭔가 포지션이 좋은 것인지 캐릭 감독 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이 4-2-3-1 체제 아래에서 본인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각자의 시선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될 수 있고 댓글로 써주셨던 우리 원근이 형의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에 동의. 이건 뭐 챗GPT로 요약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나 지금 맨유에서는 팔아야 한다 또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 한 번만 정리드리자면 바이아웃을 예. 지불하는 구단이 예. 있고 예, 브루노가 예. 동의를 했을 때 오케이. 현재 맨유가 구사하는 축구 4-2-3-1에서의 한계가 계속 있을 수 제가 있다. 말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네. 특별함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있음에도 이 선수를 중심으로 잘 살릴 수 없는 팀을 만들 거면 차라리 지금 고점일 때 팔아서 제대로 된 팀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느낌인데 4-2-3-1에서 이제 브루노가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 4-2-3-1에서의 브루노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브루노의 최고점으로 뽑았었던 20-21 시즌 때에도 그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었고 이번 시즌 지금 캐릭 감독 체제 아래에서도 분명히 좀 브루노의 퍼포먼스가 부족한 그런 경기들도 몇 경기 있어요. 상대 팀들이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앉았을 때 로우 블럭을 상대로 좀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브루노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 3-5-2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몇몇 분은 반응을 3-5-2 이러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3-5-2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도 찬스 생성이랑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패스를 받았을 때 그 선수한테 슈팅밖에 옵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2명의 스트라이커를 놓게 되면은 패스를 받은 선수에게 분명히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옵션을 주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이 브루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드진들은 지금 백스리로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좀 봤을 때 원근이 형은 그 보드진을 비판하신 거네요. 조금 더 그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브루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왜 만들지 않느냐.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라는 걸 또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요. 관우 형은 또 어떤 부분에서 부패 없는 미래 안 괜찮다고 보시는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스타일상 앞으로
3, 4년 혹은 그 이상도 제가 볼 때는 롱런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롱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해왔던 역할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공격수와 합을 맞춰도 항상 제 몫을 해냈어요. 그치, 호날두가 그치. 있든 카바니가 있든 맨유에서는 좀 아쉬웠던 호일룬이 있었든 뭐가 있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항상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었고 삼선으로 내려갔던 시즌에도 어쨌든 고군분투하면서 맞아요, 끝까지 맞아요. 본인 몫을 했고 지금도 이제 다시 4-2-3-1의 10번 역할을 하면서 최고의 이제 시즌 만들면서 어시스트 지금 최다 기록도 만들고 있고 여러모로 계속 맨유라는 그냥 팀의 상징적인 역할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계속 해주고 있어서 구단이 과연 그에 맞는 적절한 선수를 잘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팬들이 만족할 만한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수가 과연 여기에 또 적응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에서 좀 상징적인 존재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할수 오랫동안 있는 남아있는 데까지. 게 저도 롱런 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팬분들이 흔히 말하시는 그 철강왕 철강왕이죠. 기질이 있고 네. 저도 한 3, 4년 동안은 이 레벨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문제는 브루노가 이 3, 4년 동안 우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이 팀에서 과연 3, 4년 동안 만약에 우승을 하지 못하면 진짜로 브루노가 모든 선수들이 들고 싶어하는 그 리그 타이틀, 유럽 대항전 타이틀 이런 거를 이제 들지 못하고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있죠.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만약에 빅클럽 오퍼가 오면은 그거는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브루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괜찮아요. 그런 네. 것보다 뭔가 더 맨유를 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우승 여부와 별개로 우승도 좋지만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맨유 팬이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렇게 네. 보인다. 네. 대외적으로는 지금 그런 분명히 네.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 모르죠. 네,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지금 뭐 빅클럽부터 오퍼가 와가지고 브루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그런 기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시즌 더 잔류한다고 하면은 다음 시즌 끝나고 이제 FA로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바르셀로나든 레알 마드리드든 이런 클럽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으니까. 연장 옵션은 따로 없나요? 1년 있긴 한데, 1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단이 무조건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닐 거예요. 상호협의구나. 선수와- 네, 상호합의 아. 하에. 이게 참 겪어보니까 이별하는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뭐든지 어려워요. 여자친구도 헤어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최근에 1년 전 살라를 저도 칭찬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수 폼이 하락될 줄 몰랐고 이렇게 평가가 수직으로 낙하할 줄 몰랐어요. 살라 선수에 대한 레전드 예우를 해준 거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그냥 FA로 보내주기로 이미 뭐 확정도 됐고 발표가 난 상황인데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이러고 나니까 작년에 사우디에서 언제 얼마 불렀더라? 엄청 비싸게 불렀었죠. 1억 파운드 불리지 진짜 않았나? 엄청 이 정도 비싸게 불렀잖아. 불렀잖아. 진짜 그 정도 불렀었어.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뭔가 판매하는 적기일 것 같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조건 틀리다라고 얘기를 참 자신 있게 못 하겠어. 지금 당장 브루노를 대체할 선수가 마땅히 있다 보기 어려우니 잔류 쪽에 저는 좀 무게를 두는. 네. 오케이. 브루노가 빠진 맨유 그 구멍이 너무 일단 커 보이고 이거를 구단이 진짜 메꾸려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잘못해서 선수 하나로 그냥 대체해서 메꾸려다가는 오히려 좀 그 선수도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건 판단을 잘해야 돼서 앞으로 1, 2년 안에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우려가 좀 되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뭔가 좀 준비는 해 놓는 걸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각자의 좀 그 주장을 펼쳤는데 혹시 반대쪽으로 설득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긴 해요. 이해가 된다. 저 이게 하나씩 우리 나열해서- 이해되지, 이해되지. 형이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되고 저희는 이제 맨유 팬이 아니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맨유 팬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애초에 얘기 약간 와전된 것도 좀 맞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좀 일부러 재미있게 수면 위로 올려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저도 이제 세 분의 그 의견들 중에 제일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 거는 특히 팬분들의 의견들 중에 제일 공감을 하는 거는 과연 브루노가 떠났을 때 이걸 정말 대체를 잘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도 말하기도 했었지만 저도 보드진들에 대한 신뢰가 아직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네오스가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만들어낸 그 실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영입도 분명히 아쉬운 영입들도 있었고요. 저는 만약에 브루노가 떠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브루노를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본질 자체가 네, 그거구나. 왜냐하면 네. 브루노 같은 이 스타일이 굉장히 또 유니크하기도 하고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접근 방식을 지금 보드진들의 그 방향성이 4-2-3-1 내지는 4-4-2와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톱 체제를 구사한다면 저는 이미 자원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쿠냐를 지금 왼쪽에서 기용하지만 쿠냐를 충분히 안쪽으로 기용할 수 있어요. 약간 투톱 느낌으로다가 오히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진짜로 부족한 부분은 왼쪽 윙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루노가 떠난다면 왼쪽 윙어를 저는 영입을 하면은 오히려 팀이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 은디아에라든지 은자에 탑 많이 되던데. 아, 근데 저희 내년에 유럽 대항전 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드진들이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보드진들이 그런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불안하긴 하죠. 서로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동의를 네. 하고 네. 뭐 인정도 하지만 아예 이제 접근
접근했던 방식 자체가 브루노의 대체자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아닌 팀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그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거의 토이 가깝게 했지만 댓글에 대댓글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런 판이 깔린 김에 혹시 이야기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이제 다 얘기할 거 얘기했고요. 솔직히 이 컨텐츠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반대를 하셔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고 그죠? 저는 이제 각자 또 뭐 다 저의 의견이 의견을 있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정말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이제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팀이 빨리 다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정말 너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싶으니까. 팀을 응원하는 거니까. 그쵸.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있을 수 브루노 있어요. 페르난데스와 함께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당연히. 없어도 된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당연히 팬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 틀린 것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서로 좀 의견을 존중하는 또 축구판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